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좀 새롭네요. 교육 비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체크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민주당도 킬러 문항에 반대하지 않냐, 대선 공약도 내고 또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냐.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무척 화가 납니다. 김기현 대표 말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민주당 도가 아니라 민주당만 킬러 문항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에 킬러 문항 얘기 전혀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눈을 씻고 볼 레야 없습니다. 2023년, 2022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킬러 문항에 킬자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4월 달 이주호 장관의 3대 교육개혁과제, 대통령 업무 보관 10개 과제를 3개를 추려서 한 건데 이 속에도 킬러 문항 관련된 내용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능 문제가 어렵다, 킬러 문항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 제가 전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평가원은 감사를 받으면서 수능 출제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킬러 문항 22개 발표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혀 문제제기 안 했던 내용인데 교육부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이 발표 전에 숨은 킬러 문항 찾기를 하고 있다. 어제 발표로 수험생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성적 분포도 없이 문제 22개만 덜렁 내놓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수험생들은 더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킬러 문항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슈를 덮은 것이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등학교 존치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오로지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달 대통령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달에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는가. 근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3월달에 뭔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과정평가원 내부에도 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3월달에 뭔가 그런 지시를 했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어떤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3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도
지난 2년 동안의 보도자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났습니다. 3월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조 장관이 마지막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권 카르텔 어디서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죠. 작년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운영하던 사단법인이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1억 원 후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때 한도 액수만큼의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권 카르텔이죠. 자, 이주호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4월 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 가진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4월 4일이면 대통령의 뭔가 강력한 지시가 있은 후인데 4월 4일 날 장관이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얘기를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칼럼에 썼습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시작을 영국에 있었던 에듀테크 박람회 문제로 했고 전문적인 얘기도 나눴고 결론이 민관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3월 달에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타 강사들을 잡겠다고 하고 사교육 업체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장관은 이 사람들하고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모임에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됐는지 한 가지만 더 제가 참 이상한 일인데요. 3월 달에 사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4월 4일 날 모임을 가진 다음에 4월 10일 날 사교육 대책이 오히려 완화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4월 4일 이 자리에서 에듀테크 문제를 둘러싼 장관과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 만약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앞으로 킬러 문항 안 된다. 사교육 업체가 킬러 문항 이용해서 사교육 이득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는 얘기가 주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민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장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3월 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4월 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킬러 문항 얘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 존경하는 유기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대통령께서 3월에 그런 지시가 있었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장관님, 네. 그 마이크가 작은 거 아니면 목소리 좁은 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들리십니까? 네. 그 3월 달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월 달에 국장이나 평가원장을 정치할 게 아니라 장관을 잘라야죠. 제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제 국장에게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또 킬러 문항 문제 같은 것이 사실 여러 번 제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고질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해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제가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지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담당 국장을 경질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3월에 지시하셨냐 안 하셨냐 하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지시하셨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근거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구두로 그 직원들에게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3월달에 네. 그런 지시를 받아놓고 4월 4일날 사교육업계 대표들하고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카르텔이라는 걸 정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 사교육 기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전체의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을 다 범죄자로 매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유경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당시에 저희가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사교육 대책을 준비할 때는 사교육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미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킬러 문항 얘기는 그는 수능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평생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뭐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착되었다는 그런 제가 지적을 받는 것은 정말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처신을 해왔고 제가 그 아시아교육협회에서 기부를 받은 거는 아시아교육협회라는 데가 실제로 공익법인이고 저 자신도 거기에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그 교육 혁신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에 기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교육 카르텔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깨끗한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유기용 의원님, 사교육업계 대표들인가요? 꼭 뭐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제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